아니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명백한 팩트나 이게 딱 내가 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말씀을 정확히 드리겠는데 네. 그 유사한 게 다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거 대단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거예요. 근데 제가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를 얘기하고 이런 게 다 이런 게 녹아 있는 얘기죠. 사실은. 그 오늘 아침에 또 벼락 같은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사실은 그 JTBC 보도에 대해서 6,300만 원 명태균 씨에게 주었다는 그 6,300만 원은 선거 과정에서 쓴 돈 그냥 썼다 그래서 꾼 돈 갚은 거야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명태균 씨에게 전달된 김영선 전 의원 세비가 총 9,600만 원이고 그리고 본인이 나하고 약속한 건 2분의 1. 네? 반땅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 셈이에요 지금. 네. 근데 국회의원 세비를 이게 매관매직 아닙니까? 완전 매관매직이고요. 네? 정치자금법 위반에 아마 해당할 거고요. 네. 사실상은 업과 이 비용과 모든 급여를 반으로 나누기까지로 묵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서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고서 선거에 나왔다. 그러면 거기 유권자들은 김영선을 뽑은 겁니까? 명태균을 뽑은 겁니까? 그래서 누구는 사기도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는 변호사도 있던데 사기다. 이거 완전 사기다. 예. 선거 사기 비슷한 거잖아요. 선거 사기 보면은 돈을 진짜 끝점까지 나눠요. 이런 단위까지. 예. 그래서 이런 단위라도 틀리면 다 어깃장 놓겠다고 했다라는 게 그 이모 씨의 진술 내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런 흔적이 있는 게 5천 원까지 나눠요. 그러니까 10,000원을 가르면 5천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단위까지 나눌 정도로 이거는 코같겠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경제 공동체, 이익 공동체, 법률 공동체 정치 공동체였구나. 그러면 왜 그랬을까? 원래 이 두 사람이 명태균과 김영선이 친했다고는 하지만 그걸 벗어나서 이러잖아요. 명태균 씨가 내가 여사에게 전화해가 다 해놨다. 내가 따졌다라고 하고 공천 받잖아요. 네. 자기 지역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그 회계 책임자 같아요. 이모 씨가 여보세요 명태균이 이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20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따져. 그게 금액이 딱 일정한 게 아니고 어떤 달은 조금 많이 들어오고 어떤 달은 작게 들어오고 근데 나하고 약속한 건 딱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해가지고 1원이라도 틀리면 나는 끝이라가 바로 보내야지. 알겠습니다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원이라도 틀리면 아웃이라는 거고 2분의 1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치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자기 받은 세비를 절반 딱 반띵해가지고 나눠주는 컨설턴트 있어요? 뭐 묵계가 있었겠죠. 뭐 그렇지 않고요. 뭐 예. 이게 무슨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씨의 이 씨 발로 네. 녹취록도 나오고 그 자세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내부자들끼리 했던 얘기들이 이것도 좀 내부자 얘기입니다. 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씨가 지금 원래 회계 책임자였고 아마 보좌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부 얘기를 잘 알고 김영선 의원의 보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어서 예. 지금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서로 간에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이제 처벌을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불거져 나오는 상황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뭐 대단히 부적절한 것들이죠, 그렇죠. 사실은. 뭐 현찰로 뽑아서 줘라 돈을 김영선 의원이 그런 지시를 하고 그리고 또 눈치도 봅니다. 김영선 의원이 5선의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명대표 왔냐 그러면서 오늘 사무실 나왔어 뭐가 삐졌는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렇게 설설 피죠.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상황을 보면 도대체가 이 김영선 의원이라는 사람은 명태균이라는 그 컨설턴트의 무슨 존재였나라는 게 의심되는 상황 아닙니까? 본인을 정치적으로 다시 재기하고 부활시켜주는데 혁혁한 공을 넘어서 그 사람이 없었으면 안 될 일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여사와 통화하고 대통령과 통화하는 걸 스피커폰으로 굉장히 과시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 다시 한번 소환이 되는 거죠. 공천 과정에서 본인에게 본인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을 공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영선 의원은 돈과 연결해가지고 명태균이라는 이 연결고리로 인해서 본인이 공천받았다는 걸 명징하게 인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돈도 나누고 권력도 나눈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의원실에서 사실 회의를 주재할 때 전 뉴스토마토에서는 이 상석에 명태균 씨가 앉고 하석에 김영선 그렇죠. 의원이 앉았다는 예, 거죠. 예. 그 국회 의원실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으로 김영선 의원도 처벌받습니다. 그렇게 다 둘 다 처벌받는 예. 거고 저는 사실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게요. 예. 이거는 선거법으로 예. 왜 그렇게만 이게 히스토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왜 이렇게 코가 끼게 되었는가?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더 윗선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네. 6,300만 원이었지만 지금 1억 얼마잖아요. 예. 거의 9,600만 원, 1억에 가까운 예. 돈인데 이 최종 귀착지도 다 당연히 봐야 돼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저희가 부정한 돈은 수표로 줄 수가 없어요. 송금하지도 못합니다. 전형적으로 현찰로 뺏어 주죠. 그러니까 지금 다 현찰로 반띵해가지고 줬다라는 건데 그게 육성으로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그거를 적어놓기까지 했습니다. 현금에는 꼬리표가 없지만 이런 건 증명력이 너무 높아요. 재판 가지고 가공해서 쓰기가 어렵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는 완전 꼼짝맙니다.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실 전 대단한 빨간 등이 켜졌다고 생각해요. 오늘 보도로. 그 도대체 명태균 씨가 뭐길래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어제 JTBC 보도를 통해서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대통령 후보 단일화 협상에도 명태균 씨가 등장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요. 실제로 마쿠에서 그때 현장에 계셨지 않습니까? 후보 측에. 근데 상당히 그건 오바라고 봐요. 오바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네. 그 무슨 대통령 후보 단일화에 본인이 개입할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본인이 본인을 과대평가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건 뭐 전혀 얘기 안 된다고 얘기하고 명태균 씨를 만났던 그분이 40분 만에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정도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니까 꽤 유명하신 분들을 많이 알죠.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게 필요한 예를 들면 그 여러 정보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주고 뭐 그렇게 해서 좀 가까워지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으나 정치적으로 무슨 후보 단일화를 뭐 본인이 거간을 해서 한다? 네. 뭐 이건 완전 오바죠. 그러니까 명태균 스스로의 오바다. 저는 오바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데, 그게 예. 근데 본인은 또 자기가 예. 그 과대포장, 과시욕?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내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그분이 그런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거간하고 단일화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분이 김종인 위원장하고도 가깝고 또 이준석 대표하고도 가깝다고 하고 또 그 여권의 국민의힘의 영남의 중진 뭐 제2모 의원하고도 매우 가깝다고 하고 그분이 사실은 그 명태균 씨를 정치권에 사실상 뭐 등장시켰다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 상당히 많이 영향력을 미치는 일정 정도의 보수의 책사다. 그건 너무 포장이 좀 과한가요? 네. 아니 그렇게 본인은 따지면 예. 경남 노사모 출신이니까 경남 노사모 출신이에요? 그러면 친노겠네요. 아, 그러니까 그 출신이나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예. 하기는 단정 짓기는 쉽지가 않고 예. 그러니까 근데 보수 책사 이러면 윤여준 장관이 생각나요. 상당히 정치권에 많은 인사들하고 그 교류를 했던 사람은 맞습니다. 네. 맞고 그다음에 정치권의 그 정보에 굉장히 밝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정보 유통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한 건 맞아요. 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명태균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면 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 김종인 위원장은 엄청 정치구력이 있는데 데이터를 명태균이 가져오면 그걸로 판을 짰다라고 그렇죠. 하고 그리고 신성범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의 유력 인사라고 해서 만나봤더니 스탠다드하지 않은 길을 걸어온 그런 어떤 한계나 제약도 있지만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해요. 지금 정치권의 가교 역할을 했다라는 아주 여권의 중진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좋게 볼 만한 이런
그런 판단의 포인트들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그냥 단순 브로커로 폄훼하기에는 뭔가 네. 반짝반짝하는 면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명태균이. 예, 네. 그리고 JTBC 단독 보도에서도 최진석 당시 안철수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에요. 예.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구설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럼 누가 만남을 역할을 했는 것인가도 전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한번 만나봤더니 그냥 뻥쟁이들아 이런 취지로 그냥 가름하고 나갈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는 누구의 명을 받아서 갔을 것인가. 그 당시에 캠프 분위기는 단일화가 막 무르익은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네. 기류도 많았고. 그런데 어느 단위에서는 논의를 했던 거고 혼자 갔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봤더니 단일화돼야 이긴다 해서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갔는지 정확하게 답변해야 될 겁니다. 여론조사에 굉장히 능합니다. 여론조사 네. 그 기관을 자기가 한 거예요? 여론조사 기관도 가지고 있었고 PNR.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 기관에 예. 전 대표가 김영선 의원이었고 그리고 아하. 이어서 받아서 그 대표를 했죠. 그래서 그게 김영선 PNR 리서치예요. 네, 김영선 의원하고는 음. 그 비즈니스도 같이 했고 네. 굉장히 가까운 건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먼저 그 뭐 이해관계가 엮였다 이런 건 아니고 그 네. 전부터 비즈니스를 같이 했을 정도니까 굉장히 가까웠던 건 맞습니다. 맞고 네. 그다음에 그 명태균 씨가 그 여론조사 기법에 상당히 조금 그 이른바 인사이트가 있다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휴일을 끼워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누구한테 유리하고 그러니까 요일 변수를 잘. 그런 네. 변수를 진보와 보수가 어느 게 유리할지 네. 지역별로 그런 것도 좀 상당히 좀 능하고 네, 뭐 네. 그런 건 있어요.